글쎄 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나머지 있는 잔액은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되죠. 민자 사업을 그냥 아주 쉽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수행 형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의 불안과 이로 인한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죠. 지자체가 무리하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했던 사업이 경영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국가 경제까지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가 사업을 가능케 하는 빛이 될지,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빚이 될지, 이럴 수 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제268회 대전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요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제2의 외곽순환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정부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행정직들 전차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재 민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한 취임식에서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약속했는데요. 취임 이후 민간 투자를 통해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TX-C 천안 아산 연장과 충청 내륙 철도 건설, 서상공항 건설과 다목적 보령신항 조기 완공 등 인적, 물적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은 일반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제2 외곽 순환도로 건설 등을 공약했는데요. 이 중 국비를 마련해 추진하겠다던 제2 외곽 순환도로 건설과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민간 투자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내포 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육성, 서해안 레저 벨트화 등의 정부 및 지자체 예산과 민간 투자를 통해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는 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 공사에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거나 대신 건설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민간 투자로 주요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대전시와 충남도의 계획,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땅값이 오를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 우리에겐 혜택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러한 개발 공약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빨리 일이 추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빠른 시기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가 높은 것인데, 그 민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투자하는 비용을 다 회수하려고 하거든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만이 그 사례가 아니라 심지어 대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자 사업을 그냥 아주 쉽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수행 형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가 추진했던 민간 투자 사업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강원 중도개발공사 GJC의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채무 불이행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보증우선 강원도가 올해 안에 대신 다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민간 투자를 통해 출자기관을 만들고 지급 보증을 해주며 7년 만에 레고랜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공사비에 적자 경영이 계속되면서 사업자는 개장 5개월 만에 부도를 맞았고 보증을 서준 강원도는 2,050억 원을 갚게 됐습니다. 결국 레고랜드 부도 사태는 국내 자금 시장의 불안감을 높였고 이는 국내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그 레고랜드 같은 사업도 초기에는 아주 장밋빛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면 관광객이 유치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민간 자본이 알아서 지어준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의 책임은 그 지자체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민간 투자 사업은 어떨까요? 대전 시내와 외곽 지역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개통한 대전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입니다. 대전 천변 도시 고속화도로는 대전시 대덕구 신구교에서 만년동까지 총 12.5km로 이 중 약 3km의 유료 구간은 대전 최초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됐는데요. 3km 구간을 건설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약 1,800억 원. 민간 사업자는 자본금 60억 원에 원화 대출 239억 원과 엔화 대출 1,346억, 대전시에 17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는 이 짧은 구간을 유료로 운영하며 800원에서 1,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잘 뚫려 있으면 800원이라는 돈이 안 아까운데 오면은 또 이렇게 좀 막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희도 세금 내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대전시에서 다 보조를 해줘서 이렇게 무료로 다니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게다가 이곳은 상습적인 정체와 요금 논란으로 시민의 불만이 이어져 왔는데요. 사실 천변 고속화도로는 현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며 1,500억 원의 채무를 지었는데 민간 건설 사업자의 채무 보증을 대전시가 서준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대출금을 잘 갚고 있을까요? 엔화대출 부분이 239억이 있던 거는 상환이 다 이미 끝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엔화대출도 작년부터 갚고 있어요. 이게 운영이 종료되면은 그때까지는 다 엔화대출은 상환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글쎄 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나머지 있는 잔액은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되죠. 운영 기간이 19년이나 지났지만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대전시는 어떤 계획일까요? 대출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1,379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가 지급 보증을 서서 대전시가 이제 채무를 부담을 해야죠. 처음에 그 양호계약 체결할 때 당시에 그 계약서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자의 운영 만료 시기는 2031년. 앞으로 8년 안에 1,300여억 원을 갚지 못하면 결국 빚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됩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또 시민적 부담에 대한 예측,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대전시 재정 운영 시민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 꼴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잘못된 대표적인 민간 투자 사업 중에 하나의 사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문제가 된 곳은 또 있습니다.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대전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민간 투자 방식으로 수차례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업 초기인 2011년에는 유찰로 실패, 2013년엔 민간 사업자의 협약서 미제출로 실패, 2014년부터는 후순위 사업자와의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2018년에 새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이마저도 개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좌초됐습니다. 10년간 무려 4차례 무산되며 시민들의 불편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대전시는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줄여 대전 도시공사가 추진하도록 한 겁니다. 주거시설을 제외하고 여객시설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요. 주거시설은 이제 다 빠지는 거죠. 규모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 기존보다는. 아무래도 줄어야 맞는다고 보는 거죠.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뭐 당장 지을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 그 전망을 보여주고 하다가 결국 사업체 선정 과정 이런 데서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삽 하나 뜨지 못하고 필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민자 사업이라는 게 과연 이게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이장우 대전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보문산 관광 개발을 민간 투자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문산에 산림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자본 3천억 원을 유치해 곤돌라와 워터파크, 전망대, 숙박시설 등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약 3천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할 것인지 또 민간 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 제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문산 관광 개발은 이미 20년째 표류 중인데요. 이장우 시장의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은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 관광의 목적이 다목적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이제는 에코적인 측면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환경적인 측면, 관광에서도 이제 ESG적인 측면에서 접목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관광 형태로 가야만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규모 개발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것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보문산 이 지구가 사실은 도시공원 녹지 지역이고 사실은 보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도심지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태 환경의 어떤 훼손에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보문산에 아쿠아월드 만들었지만 사실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뭐 1년에 800만 명 관광객 온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주변 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빌 정도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죠. 대전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민간 투자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게 오히려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으로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정 부담, 대전시의 재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상황은 어떨까요? 30년 가까이 표류하다 이제는 정말 되겠다 싶었던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다시 좌초익입니다. 충청남도는 안면도를 1991년 관광개발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은 약 30년간 표류하다 지난해 6월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마저도 현재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글쎄요, 협의하는 곳이 많다 보니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착공까지 진행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도 최근 국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민간 투자를 검토 중인 사업은 대전 보은간 고속도로, 부나모 역간척 사업, 마리나항 조성, 제2 서해대교 사업 등입니다. 여기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올 초 보령, 대전, 내포 천안고속도로 민간 투자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충청남도의 민간 투자 계획은 현 시점에서 적절한 걸까요? 도로를 건설했을 때 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저는 추진할 것이 아니라 왜 민자로 추진하는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맞거든요. 이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나중에 거대한 부채를 이 지자체에 남기게 되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은 국비를 확보해 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원 조달이 어렵게 되자 이들은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업 무산과 좌초,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민간 사업자의 운영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메우곤 했습니다.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낼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유권자들도 이것이 헛공약이 아닌지, 과도하게 부풀린 공약,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공약이 아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 지자체나 지역민들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일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돈을 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내는 돈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신중하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문제에 좀 접근해야 되는.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한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며 민간 투자를 꺼내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투자 사업은 지역의 빚이 될까요? 아니면 지역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무분별한 민간 투자 사업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 투자 방식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과연 나서는 사업자가 있겠냐는 회의적인 전망과 이윤이 먼저인 민간 자본의 속성상 과연 시민의 편익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앞섭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투자 방식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의 적절성과 사업자의 이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민의 편익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대전 월평동에 있던 화상경마장이 20년 만에 폐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수건 과제가 해결됐습니다. 화상경마장 폐쇄 운동을 비롯해서 도시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평화적이고 또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앞장서온 청년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시민분들이 단순하게 의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만 약간의 역할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들러리 서거나 아니면 배제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하나 들러리가 되지 않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서로의 재능이나 역량들을 연결해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장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이나 이런 활동들이 다시 공익적 활동,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에 의거해서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는 게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이고요. 예를 들어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주주나 이제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다시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매주 1인 시위를 하셨어요. 그 화상경마장의 안 좋은 점들을 알려나가고 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주요 정당들의 경선장에 찾아갔었거든요. 어떻게 눈에 띌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말가면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님 뭐 이런 분들에게 직접 정책 제안서를 전달도 드리고 이게 왜 문제이고 왜 빨리 폐쇄돼야 되는지 막 짧은 시간에 열변을 토했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또 기억에 남았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경마장이 폐쇄되고 나서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셨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민분들끼리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갈등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화산경마장이 있던 건물에 그 방위사업청이 이제 또 들어간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갈등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제 이런 사회적 활동들에는 관심이 좀 있어서 보고는 좀 있었는데 사실 엄청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현재 많은 시민분들이 겪고 계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질적으로 발생되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제적, 사회적 자립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비용부터 사실 대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당장 월세를 내기 힘들어서 몇십만 원 때문에 이금융권을 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고금리 부담들을 겪게 되면서 생활고가 점점 가중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은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은행에 저축하는 방식으로 그 출자금을 조합에다 모아주시면은 그 모은 돈을 다른 청년 조합원 분에게 저희가 대출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시민분들이 먹고 소비하고 또 폐기하고 또 이동하고 또 에너지를 쓰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플라스틱 삽니다라는 이름으로 자원순환을 했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재활용하는 플라스틱들은 사실 대부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민분들이 이런 재활용 정류장에 그 플라스틱들을 가져와 주시는 것들을 색깔별로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플라스틱이더라도 재질마다 녹는 점이 달라서 HDPE는 HDPE끼리 녹여야 재활용을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재질별로 모으고 있고 또 재질별로 모은 플라스틱들을 안에서 이렇게 같은 색깔별로 저희가 모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만들어낼 때 유용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서 청양이나 금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 단위로 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내가 분리배출한 플라스틱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순환 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동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먹는 즉석밥이 있잖아요. 즉석밥 용기가 이제 하얀색인데 여러 플라스틱 재질들이 섞인 재질이 아더거든요. 그 즉석밥 용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닦아서 재활용을 해도 절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애초에 생산을 덜 해야 된다라는 미션도 중요해가지고 저희가 플라스틱들을 모아가지고 그 해당 업체한테 편지와 함께 이제 그걸 보낸 적이 있었어요. 한 업체에서는 줄이는 로드맵을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서 의미 있게 이제 저희가 좀 느꼈었는데 한 업체 같은 경우는 그걸 다시 반송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과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의 속도의 차이가 있구나. 기후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문제들도 그렇고 혹은 저마다 겪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그런 참여조차도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단위부터 조금씩 실천해보고 참여해보고 하면서 저마다의 역할들을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청년 부채를 위한 대한은행 운영도 그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작은 물결이 마을 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파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붉은 장밋빛은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사람들을 흥분케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밋빛 청사진으로 일컫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놓고 도로를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쟁적으로 내놓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당장이라도 실현돼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처럼 잔뜩 기대감을 부풀리죠. 하지만 국가재정은 한정되어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어서 단체장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민자 유치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민간 자본의 속성상 사업성이 떨어져 시간만 허비하다 흐지부지 끝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는 민자 유치의 부정적 사례를 우리는 숱한 경험치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달콤했던 장밋빛 청사진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나 버릴 수도 쓸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죠. 정치인의 약속은 유권자의 표를 대가로 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신중하게 그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이지요. 향기로웠던 한철 장미는 계절이 바뀌면 가시만 남기고 꽃잎을 떨굽니다. 장미의 가시는 향기에 취해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인대사람, 다음 주는 100회 특집으로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추적 방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